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고용보고서 발표를 목전에 두고 긴장감이 커지는 와중에 뱅크런 공포를 키운 실버게이트 청산 사태가 겹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이날 다우는 1.66% 하락을 했고 S&P 500은 1.85%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스닥은 이날 2.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는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개장 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1000건이 증가한 21만 1000건으로 나타났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9만 5천 건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8주 만에 처음으로 20만 건이 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처럼 실업수당 신청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과열이 식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긴장감 속에 잠잠하던 증시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선 것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주로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둔 SV 파이낸셜이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을 메우고자 22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채권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향후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에 SV 파이낸셜의 주가는 60%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VB 파이낸셜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폭락으로 현재 주가는 106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더욱이 이날은 거래량을 동반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시기보다 이러한 추세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며 덩달아 재작년 763불이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주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모습은 가상자산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재정난 탓에 청산을 선언한 직후 나온 소식이어서 충격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실버게이트는 FTX와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과 거래를 하면서 가상자산을 달러화 혹은 유로화 등으로 바꿔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큰손인 FTX가 붕괴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결국 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파산하기에 이뤘고 이날 주가는 4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실버게이트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폭락으로 현재 주가는 2.8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날은 거래량을 동반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좋지 않은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실버게이트 역시 SV 파이낸셜 주가와 유사하게 재작년 11월 239불이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자산 충격파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은 초대형 은행들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들이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금융권이 무너지는 시스템 리스크는 곧바로 금융위기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라 할 수가 있죠. 한편 오늘 밤 발표되는 비농업 신규 고용 전망치는 20만 5천 개로 만에 하나 올해 1월 51만 7천 명처럼 노동시장 과열이 확연할 경우 위험 선호 심리는 급격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려면 고용시장이 먼저 둔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가 줄면 물가도 당연히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월 신규 고용은 매달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3.4% 수준으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증시의 방향도 결국 고용과 물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치가 훨씬 높아진 것도 이런 지표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며 이렇게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못하게 됐으니 연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더욱더 올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저희는 오늘 밤 나오는 고용과 다음 주에 발표하는 CPI 지표로 미국 물가가 다시 빠르게 잡힐 수 있을 것이냐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골드만삭스와 시티는 최종 금리를 5.5에서 5.75%로 높였고 3월 회의에선 50bp 인상이 유력하다 밝혔는데 이어 7월엔 25bp 인상 예상을 추가해 최종 금리를 5.5에서 5.75%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부에선 최근 파우 의장의 명확한 매파 발언이 3월 50bp 인상이 이제 페드의 기본 시나리오가 된 것이고
2월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예상보다 훨씬 약하게 나와야만 25bp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덩달아 시장은 3월 50bp 인상이 이뤄질까 걱정이 크긴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히 3월에만 50bp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페드는 지난해 75bp를 4차례 올린 뒤 작년 11월 50bp로 인상 속도를 낮췄고 그리고 지난 2월 1일 25bp로 속도를 더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장은 한두 차례 25bp를 더 인상한 뒤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는데 그런데 속도를 다시 50bp로 높인다면 통상 25bp로 낮춘 뒤 금리 인상을 끝내기 때문에 인상 중단 시점은 더 멀어지고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72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전날 모델 Y에 핸들이 빠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혁신 기업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어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바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는 테슬라의 안전 문제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소개한 핸들이 빠지는 사고를 비롯해 이지만 하면 이어지는 안전 품질 관련 이슈들 탓에 주가는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S&P 500은 이날 1.85% 하락을 하면서 현재 지수는 3,918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S&P 500은 최근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인 3,980선을 지켜줬지만 이날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나스닥 시장 역시 이날은 2.05% 하락하면서 현재는 11,338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 인 그리드 지수 역시 35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은 서서히 공포감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의 피어 인 그리드 지수는 75를 찍으면서 노랜딩이라는 말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시장이 과열이 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개인 투자자도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이날 WTI 가격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5.5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옥시엔탈의 주가 역시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60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애플은 이날 1.49%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50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은 다가오는 28일 클래식 음악 전용 앱인 애플 뮤직 클래식을 출시한다 밝혔습니다. 이 앱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과는 별도의 독립된 앱으로 클래식 음악 서비스만 특화를 했다 할 수 있는데 애플은 이 앱에서 500만 개 이상의 트랙과 수천 개의 독점 앨범이 담긴다 설명했고 기존 애플 뮤직 가입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애플의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이끌 것이며 애플 TV와 애플 뮤직 등 앱스토어와 콘텐츠 구독이 가장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밝혔는데 이어 제네럴 일렉트릭은 매출 성장과 조정된 주당 순이익을 발표한 이후 이날 주가는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회사인 몽고DB는 전날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은 8% 가까이 하락을 했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회사인 애쉬 역시 제프리스가 바이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한 이후 이날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 피트니스 장비 제조 회사인 펠로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비디오 스트리밍 장치의 수입을 금지한다 밝히면서 이날 4% 가까이 하락을 했고 스위스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연례 보고서를 연기하겠다 밝힌 이후 이날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 중국 인터넷 회사인 바이두는 챗 GPT에 상응하는 기술을 만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밝힌 이후 이날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